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간조선 7월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뭐가 실렸을까 항상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이번 7월호에도 참 화끈하고 흥미진진한 기사들이 넘칩니다. 먼저 카바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심층 취재인데요. 윤건영 차명 계좌 의혹, 차명 계좌로 조성한 자금, 문재인 총선 출마 때 사용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너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목차가 쭉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심층 취재, 문재인의 복심, 차명 계좌 불법 운영, 윤건영, 미래연 차명 계좌 통해 조성한 자금, 문재인 총선 출마 때 사용했나, 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몇 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밖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윤건영 미래연 차명계좌 최초 제보한 김한희 씨 덕분입니다. 미래연, 윤건영 기획실장 부임 후 문재인 선거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느껴. 김한희 씨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밑에 기사 볼까요? 심층 추적해놓고 판결문 등을 통해 본 윤미향 주변 인물들의 행적, 윤미향과 정의연 문제의 본질은 이념이다. 이념. 뭐 이런 기사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사들이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위안부 지원 활동 일부 대학생들 프랑스에서 친북 인사에게 사상교육 받았다. 파리 세르지 뽕뚜아지에 거점을 둔 간천명 대둔산 705호가 직접 교육했다. 밑에 기사 볼까요? 정밀 추적, 문재인 박원순 펀드 운용했던 탑 펀딩에 무슨 일이, 돌려막기 하다가 사라진 270억 원의 행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달아 보면은 경제진단 유해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채무 주장에 전문가 5사람이 답했다. 착한 부채, 빚은 그냥 나쁜 것이다. 밑에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이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문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의 법치는 죽었다. 청와대 정부 공수처 신설, 탄핵 사유가 쌓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사들이 월간조선 7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책값은 냉면 한 그릇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월간조선 7월호에 나온 기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지금부터 9년 전, 그러니까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약칭 미래연 조직의 기획실장으로 일했는데요. 그때 법인 통장 이외에 회계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따로 개설을 했고, 불법 운영한 자금 일부가 그 당시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윤건영 실장은 당시 밀린 월급을 받아가겠다면서 미래연 법인 그리고 차명 계좌에서 모두 3,300만 원을 빼갔는데, 그 시기가 문재인 후보의 총선 선거 운동 시기와 겹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월간조선 이러한 차명계좌 의혹을 맨 처음 제보한 김한희 씨를 단독 인터뷰했는데요. 김한희 씨는 당시 윤건영의 미래연에서 3년 동안 근무했고, 최근 1년 3개월 동안은 노무현 재단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김한희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김한희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등을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월간조선은 보도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옹호하면서 온갖 음모론과 거짓 선동을 일삼은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궤변을 드러내는 게 노무현 정신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간조선이 해석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김한희 씨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유시민 재단인지 문재인 재단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었을 때 그 지역 지자체장들이 신속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애걸복걸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자체장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김한희 씨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익명으로 유시민 이사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시민 씨 진짜 저 새치열을 어떻게 하지? 한 재단의 리더라는 사람이 전염병이라는 특수 상황 앞에서 정권 논리를 논하고 대중들의 인식을 논하고 있으며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한 지역의 리더를 깔아뭉개는 발언을 너무나 쉽게 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애걸복걸 당장 사과해야 한다. 이사장이라 안부를 난다. 김한희 씨가 익명으로 올린 글을 이제 공개하는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김한희 씨라는 것을 노무현재단 관계자가 이미 알게 됐고 그 일로 결국 퇴사를 하게 됐으며 그 뒤 김한희 씨가 프리랜서 기자에게 이러한 자료를 모두 제보했기 때문입니다. 김한희 씨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저 새치혈을 어떻게 하지? 라면서 탄식을 할 만큼 깊이 실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한희 씨는 윤건영 미래연 기획실장 당시에 있었던 일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연에서 일할 때 윤건영 실장님이 현금을 주면서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불법인지 알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현금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걸어가던 기억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월간조선은 그때가 2011년 5월 17일이었고 미래연 회계 직원 김한희 씨에게 차명 계좌를 만들라면서 건넨 첫 입금 금액이 1,100만 원이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차명 계좌에는 모두 4,2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그중 2,400여만 원이 윤건영 의원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김한희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기획실장으로 오기 전에 제가 2명의 실장님을 모셨는데 월급도 정상적으로 받아가고 다 상식적으로 미래연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이 오고 나서 차명 계좌를 만드는 등 운영 방식이 비상식적으로 바뀌었죠. 오늘 제가 김한희 씨의 발언을 소상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 그가 운영했던 미래연, 그리고 그곳에서 일했던 회계관리 여직원의 내부 폭로를 들어보면 지금의 이른바 집권 세력들, 친문 세력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윤리의식의 밑바닥,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불법을 꺼리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버리는 행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김 씨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문이라는 세력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김한희 씨의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느 정도의 불법은 눈 감아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자신들이 탄압받았고 그들을 적폐라고 주장하려면 그 시절 우리는 떳떳하게 일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친문 세력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담한 저도 범법자입니다. 저도 벌 받을 건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를 감추지 말아주세요. 실명으로 제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김한희 씨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친문 조직의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의 고발이 더 용기 있어 보이고 그 고발 내용이 더 절절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다른 불법은 눈 감아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그 분석이 뼈를 때리듯 통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도 범법자다. 나도 벌을 받겠다. 나를 감추지 말아주세요. 실명으로 제보합니다. 이제부터 저쪽에서 김한희 씨를 가만 놔두지 않고 조사하고 고소 고발하게 될지 모르니 이제 김한희 씨는 긴 고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